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제3일 빛과 사나의 목적은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의 특성을 관찰하여 그 실체를 아는 것이다.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가 거의 상당 부분이 오해와 잘못된 감정, 편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제거하고 바라보면 중생이라고 여기지던 나와 너가 본래 오온의 실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와 너라고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연기적 발생과 소멸의 연속체이고 나를 둘러싼 세계는 느낌과 개념들이 연속체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 느낌과 개념의 특성을 관찰하는 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위파사나이다. 네, 계속. 네 가지 종류의 알아차림. 1. 신념처, 몸이라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2. 수념처, 느낌이라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3. 신념처, 마음이라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4. 법념처, 개념이라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음, 1. 신념처. 됐어요.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주제가 뭘까요? 서양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주제는 뭐냐면은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은 두 번째, 내 마음이 거미줄을 쳐줘서 그래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보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세계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가? 이건 유심론, 관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이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도 탈레스라든지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4대 소조설, 4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설이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생명체가 이것 바깥에서 따로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 자,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다루는 것은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주제예요. 자, 우리 이파사나를 이제 하게 되는 정전, 이파사나의 근본 정전, 그 경전 이름이 뭐죠? 대념처경이라고 해요. 대념 마하 사띠 빠타나 숫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하가 되고 사띠가 알아차림에 빠타나 확립하는 숫다 경. 그래서 마하사띠 빠타나 숫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어 비캅의 비구들이요. 여기에 오직 유일한 길이 있으니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네 가지 알아차림에 대한 확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신, 수, 심, 법. 그래서 까야, 그 다음에 베다나, 찌따, 그리고 담마라고 하는 신수신법 네 가지의 알아차림이라고 했어요. 자, 왜 네 가지 알아차림인가? 왜 네 가지일까요?
왜 네 가지를 알아차려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근데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몸과 마음으로.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요. 인식의 주체와 객체로 관계를 해요. 자, 관계를 할 때 몸은 무엇과 관계를 해요? 대상과 접촉할 때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몸과 느낌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의 대상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얀 캔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의 용도가 뭐예요? 하얀 캔버스가 뭐예요? 캔버스는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 거울은 그 대상을 비춰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의 대상이 뭐예요? 다르마, 담마 페노메나,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그 현상은 생각과 그 다음에 욕망, 그러니까 산야와 쌍카라가 그 두 가지가 담마다라고 주석서에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담마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담마라는 말을 활짝 펴봐요. 활짝 펴면은 지금 이 네 가지가 몇 개로 벌어져요? 몸, 느낌, 마음, 그 다음에 법을 두 개로 벌리면은 생각, 그리고 욕구,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불교적인 다른 말로 해서 뭐라 그래요? 이 다섯 가지를 뭐라 그래?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 위파사나를 하는데 오온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무조건 오온에 대해서, 위파사나는 오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오온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건 위파사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온을 다른 말로 줄이면은 뭐가 돼요? 사념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 오온, 사념처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념처 가운데 센터가 뭐가 돼요? 인식하는 주체인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념처를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질과 정신. 자, 물질과 정신 하면은 정신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수상행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인식의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인식의 주체는 뭐예요? 찢다, 마음이에요. 그러면 인식의 대상은 뭐예요? 색, 그리고 수상행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을 알지만, 아비담마에서는 대상을 알지만 대상에 물들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데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과 기물들과 그런 집들이 거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비추기만 할 뿐이지 거울과 거울에 비치는 대상은 남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과 마음에 비춰지는
느낌, 생각, 욕구들은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을 멈춰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느낌은 느낌이 되고 생각은 생각이 되고 욕구는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비춰지는 대상이 바로 느낌, 생각,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는 대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대상은 뭐냐면은 이것은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 경영하면서 계속해서 지, 수, 화, 풍, 4대 느낌에 대해서 좌선하면서 지, 수, 화, 풍 4대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리는 훈련을 했죠. 그죠? 뭐 약간씩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이 어떤 사람은 얄팍하게 알아차렸지만 나름대로 다 알아차렸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수, 상, 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오늘 아침에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생각이 무엇이고, 생각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어서 수행할 때 끌려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자,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림으로써 생각은 저절로 멈춰져요. 한 찰나에 두 개의 같은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불교의 찰나의 법칙에 의해서 잡념과 망상은 이름을 붙이면은 바로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의도. 자, 의도 혹은 욕구라고 해요. 쌍카라를. 언제 의도냐? 도덕적으로 중간 상태, 도덕적으로 아직 선악이 판단하기 전, 왜 손을 들어 올린다, 뭐 눈썹을 깜빡인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선악에 속하지 않은 무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쌍카라를 의도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선악이 관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욕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의도, 욕구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할 때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욕구 때문에 밥을 먹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는 해유소라고 하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의도 욕구는 서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욕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 왔어요.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중요하다고 했죠?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어떤 악한 사람이 혹은 어떤 괴로움에 떠는 사람이 악과 괴로움을 벗어나려면은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의도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기 자신의 악한 욕구와 자기 자신의 습관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언어와 행위, 이런 것들을, 이 욕구를 의식 안으로 잡아 끌어당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식화해서 잠재적으로 하던 것을 현재 의식화해서 그것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알고 옳은 것은 옳다고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쌈빠졌냐가 등장을 해요. 바른 암. 여러분들이 삿띠를 할 때 선악을 그걸 판단을 해버리면은
잡념이 뭉게뭉게 일어나요. 그래서 선악 판단 중지. 삿띠는 그냥 비춰주고 볼견자 다르샨 보기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기만 해가지고 평생 보기만 해. 고치지를 않아. 그러면은 이 수행이 처음 보기만 하면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평화로워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었으면은 본 것을 가지고 악한 것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선은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악은 뒤집어 버리고 선은 올려놔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삿띠 단순한 알아차림으로는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쌈빠졌냐? 바르게 아는 능력이 필요하고 요것은 판단 이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삿띠는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상태고 쌈빠졌냐는 시비 분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는 빗깔빠 깔바야띠라고 하는 것은 깔바야띠 구별하다, 분별하다 그렇게 위깔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삼빠잖냐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은 아시죠? 삿띠는 무엇으로 인해서 나머지 6가지에서 계속 개발돼요? 무엇이죠? 그 이름이? 스님들, 삿띠 다음에 6가지 나오는 걸 통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칠각지. 자, 그래서 삿띠는 칠각지로 개발되어지는데, 사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것이 뭐가 있죠? dharma vichaya. 그래서 investigation on dhamma라고 하는 거예요. 이 dhamma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선하고 악한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작용이 두 번째 작용이고 이게 산빠졌냐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악한 의도, 선한 의도를 이 담마비자야 택법각제 할 때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삿띠를 한참 하다가 이게 마음이 평정이 왔으면 그러면은 사띠한 대상들을 이것이 그 대상들이 뭐냐면은 의도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의도를 볼 때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도를 보기 전에는 그냥 삿띠만 하면 돼요. 선악이 이거 어디 뭐 저기 할 것이 없어요. 의도를 딱 볼 때 이 의도 가운데서 선한 의도, 악한 의도를 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타인에게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념처에 보면은 아잣다, 그 다음에 와히라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신수신법에. 내 자신에게서도 아잣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이라. 왜 그래요? 남의 악한 의도를 보는 능력이 왜 필요하죠? 사람이 수행한다고 선에 빠져가지고 남들 얘기하면은 100%다 듣고 맨날 이용이나 당하고 그다음에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수행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있는 악한 의도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의 악한 의도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악한 의도를 가졌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의도를 받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읽게요. 의도가 의도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있고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느낌과 개념에 의해서 발달하는 이런 조건생 조건녀라는 오온의 흐름을 봐야 되지. 그 오온의 흐름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봐야 되지. 여기에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나쁜 의도, 좋은 의도는 있어요. 근데 나쁜 의도, 좋은 의도는 조건 따라서 계속 변해요. 근데 나쁜 사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고정돼 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나쁜 의도, 좋은 의도는 매번마다 만약에 자기 굉장히 바깥에서 깡패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딸을 만나서 이름을 부르고 안아줄 때 어떤 사람이 되죠? 천사처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나쁜 의도가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좋은 의도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것은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오는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을 이해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오온에 대해서 명료하게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윗바사나는 사념처 혹은 동의어가 오온이에요. 사념처와 오온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 남방 불교에서 구사론, 유식, 중관 모두 다 동의하는 거예요. 중간학파에서 어떻게 동의하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바라밀을 행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바람이든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뒷문장을 보면 알아요. 조견, 오온, 자성, 개공, 도. 오온의 자성이 공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바라밀이 무슨 수행을 하는 거겠어요? 오온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수행이 지혜바라밀이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빠사나하고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지혜바라밀하고 달라요? 달라요.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세친보살이 오온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과 주석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세친보살의 오온론, 세친보살은 유식학파에서 가장 챔피언이 되는 그런 스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온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초기불교, 중간, 유식 모두 다 오온 혹은 사념처에서 수행하는 것을 그걸 전부 다 지혜 바라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고 얘기했을 때 왜 지혜라고 얘기할까요? 무엇을 지혜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나라는 것 대신에 뭐가 실제로 존재하냐면은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시기,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일어나게 하면서 생멸하는 작용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하기를 마치 무엇과 같이 하느냐면은 여기는 선풍기가 없네. 옛날에는 산발이었는데 요즘에 선풍기는 나를 도와주려고 오발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 그러면 선풍기가 어떤 상태로 보여요? 동그란 원처럼 보이잖아요. 동그란 원처럼. 이런 식으로 오온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생멸하는 게 아까 우리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된다겠죠? 1초에 50번을 생멸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저 선풍기가 1초에 50번 도나? 못 돌걸? 그러니까 선풍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도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하는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라고 그렇게 하는 원처, 너라고 하는 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온이 계속해서 생멸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 첫 번째, 나 대신에 오온이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온의 끊임없는 생멸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은 오온이 뭐죠?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 느낌이 촉이 아주 굉장히 좋은 스님들 있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촉이 좋다고 그렇게 자부할 스님 누가 있어요? 딱 사람을 보면은, 신도를 딱 봤을 때 5초 안에 신도를 결정을 딱 쳐. 이 신도는 어떻게 살았구나. 이 신도는 어떻게 살았구나. 딱 결정을 줘요. 그런데 100%다 맞나요? 틀릴 때가 있죠. 원숭이에서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 촉을 믿다가 완전 폐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촉이 바로 느낌이거든요.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님이 있는데 느낌의 자성이 어떻다고요? 공하다는 거예요. 초기불교의 언어로 말하면 느낌의 자성이 어떻다고요?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의 자성은 무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은 인연생,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좋은 느낌이, 여러 가지 좋은 느낌의,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나쁜 느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정된 느낌을 어떤 대상에게 가지면은 안 돼요. 우리 그 거사님이 안동에 과일집을 가는데, 우리 이제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안동에 과일집을 하거든요. 가면은 남매인데 얼마나 퉁명스럽고,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막 그러는지, 뭐, 내가 막 그냥 화가 날 지경이야. 그래서 과일 가게 바꾸자 했더니 안 바꿔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 집에. 그게 이유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는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사님은 꽂혔어. 느낌이 그 과일 가게. 절대 안 바꿔. 그렇게 그 뭐랄까, 저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 느낌의 집착을, 한번 첫 느낌의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개념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스님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야. 누군지 우리 스님들 잘 알 거야. 그 스님은 승납이 20 몇 년이 됐는데 내 20 몇 년에 대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구와 비구니에 대한 개념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어기면은 그러면은 아주 뭐 비구니에게 심하게 저기를 하고 어른 모시듯이 비구니들은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개념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남자이고 비구이고 그리고 승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것도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그 상태를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다 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 있는 사람은 60이면 60살의 상이 있고 70이면 70의 상이 있고 80에 80, 비구면 비구 상이 있고 비군이면 비군이 상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상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상이 있어요. 그런 것에 집착을 하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상이에요. 나라는 상이야. 여기에서 느낌과 그 다음에 몸과 그 다음에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60살 먹었으면은 나는 60살 먹은 승려로서 대접을 받아야겠다가 한 면이 있다면 또 다른 한 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한 면은 60살이나 먹었는데 도덕이 법이 이렇게 안 돼서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미안해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양면을 다 바라봐야 돼요. 한 면만 바라보면 그걸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구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비구인데 이것밖에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공하다. 느낌은 무아이고 이럴 때 무자성이란 뜻으로. 그 다음에 생각도 무자성이고 라고 그렇게 저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가장 이제 오늘의 주제는 욕구예요. 욕구는 뭐 때문에 발생할까요? 예? 욕구는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해요. 욕구는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유 많으시네. 자, 커피 어느 나라에서 나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죠. 외국산.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 어려운데 국산 제품을 팔아줘야지. 외국 제품을 팔아줘요. 2번, 두 번째로 커피를 왜 좋아하죠? 맛있어서. 1번, 맛있으면 오온 가운데 어디죠? 락수. 락수, 즐거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맛만 있고 몸에 해롭다면 먹을까요? 그러면은 두 번째 커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몸에 이롭다는 생각. 자, 그래서 두 개가 조건이 돼야 욕구가 발생해요. 첫 번째, 맛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이롭다라는 생각. 이 두 개가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결론이 어디로 가요? 이거는 unstoppable.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건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에 뭘 먹는데, 아침에 커피를 계속 마셨는데, 위가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라.
커피 마시면 위가 상한다라고 그래. 자, 그러면은 수와 상 가운데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예요? 수는 락수야. 락수인데 나에게 상이 뭐예요? 해롭다라는 상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느낌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못 죽어도 못 먹어도 고야. 그냥 먹어야 돼.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되지. 느낌보다도 개념에 더 철저히 하는 사람, 개념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해로우면 끊어야 돼. 그래서 수와 상이 한쪽이 반대가 돼. 그러면 반반이에요. 욕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50%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될 수도 있어요. 맛은 없는데 내 몸에 이롭대. 첫 번째 뭘까요? 보약. 쓴 보약. 내가 평소에 아주 싫어하는 쓴맛인데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대. 야, 그러면은 이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강한 사람은 절대 안 먹어. 자기 느낌.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수가, 어떨 때는 상이 플러스일 경우에 반반의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수와 상이 플러스일 경우에, 그 다음에 2번 수는 플러스 상은 마이너스, 3번 수는 마이너스 상은 플러스. 여기가 3번이고 4번은 뭐겠어요? 수 마이너스 상 마이너스. 그러니까 맛도 없고 몸에도 안 좋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맛도 안 좋고 몸에도 해로워. 술은 맛있다고들 하더라고. 담배. 담배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담배 피면 첫 번째 피우는 사람 맛도 없고 그 다음에 몸에도 해로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바로 끊어버리고 피우지도 않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수와 상이 안 좋은 것은 이제 저기 하고 수와 상이 좋은 것은 그것은 바로 욕구로 가요. 자, 욕구로 가는 것이 수와 상이 일치하는 거 욕구로 가고 수와 상이 하나가 플러스일 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50% 욕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은 수와 상이 플러스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나에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수와 상은 플러스인데 결과는 나에게 해롭거나 남에게 해롭거나 나와 남에게 해로운 것들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선한 의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 이쪽으로 나올 줄 잘 생각 안 했죠. 불선한 의도의 정의가 뭐냐면은 나에게 수와 그 다음에 상이 다 좋거나 수가 좋고 상이 나쁘거나 상이 좋고 수가 나쁘거나 하는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나와 혹은 남 혹은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미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불선한 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도를 때려잡아야 돼요. 의도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특히 애들이 뭔가를 좋아할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튀어올라요. 나중에 참았다. 자기 자신도 내가 좋아해. 그런데 이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안 해야지. 참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의도는 누른다고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의도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의도는 분해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도의 원인은 수와 상에 있어요. 고수, 락수와 그다음에 이롭다는 생각, 이상, 이 두 가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았냐면은 즐거운 상이 무자성이고, 즐거운 느낌이 무자성이고, 그 다음에 이롭다는 생각이 무자성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조금 전문 용어로 갔는데, 뒤에 계신 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조금 풀어서 얘기할까요? 음.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은, 어, 즐거운 느낌과 이롭다는 생각이 무자성이다, 무하다, 공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앞에 있는 그 전반부는 이해하셨을 테고, 뒤에 있는 무자성이라는 용어가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죠. 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25년을 살았어요. 전부 다 열대지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 나는 하루에 10잔 이상씩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 나는 그 당시에 유튜버가 잘 없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건강 상식은 오렌지 주스가 몸에 이롭다. 나는 그러니 이제 옛날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2016년도에 이제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법문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고 2월 30일 날 왔는데 오렌지 주스가 10박스나 선물로 들어왔어요. 박스가. 그런데 그거를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5월 말까지 손도 안 댔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은 거지. 그냥 그, 그 여름 옷 입고 겨울에 와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오렌지 주스 병을 보니까 더 추워. 그래서 쳐다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무언가를 좋아한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날씨가 35도 이상 더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땀을 많이 흘렸다라는 그런 조건 전제 하에서 나는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거지. 땀도 안 흘리고 그 다음에 온도도 30도 이하로 내려간 데서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서 오렌지 주스에 내가 좋아한다는 자성이 없다라고 그래요. 조건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질이 없어요. 그걸 무아라고 하고 무자성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할 때도 조건적이고, 내가 무엇이 이롭다고 할 때도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몸이 덥고 땀이 날 때 나에게 이로운 거지. 덥지도 않고 땀도 안 나는데 오렌지 주스가 내 몸에 이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어떤 느낌이 좋은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이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무자성이고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 하는 것도 무자성이에요. 그거는 조건에 의해서 이롭고 해롭고 조건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의도, 욕구를 이루고 있는 느낌의 자성도 공하고 그리고 이롭다는 그 자성도 공하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때 의도는 저절로 뒤집어져요. 의도는 지금까지 내가 관찰해 본 결과 의도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줘야 의도가 바뀌지 무조건 누르면은 나중에 가스가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해버려요. 의도는 눌러버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의도라고 하는 것은 분해해서 수와 상이 공하다는 것을 무아라는 것을 무자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 의도를 바꾸게 된다. 자, 이 경우에는 뭐예요?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오렌지 주스를 어느 때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조건에 의해서 좋아하고 조건에 의해서 이롭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공식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하는 욕구를 다 대입해야 돼. 담배, 술, 그 다음에 뭐 나쁜 친구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그냥 허송으로 때우는 거, 이런 모든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해서 그거를 뒤집어 놓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의도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첫 시작이 뭐냐면은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의도를 못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모든 진행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말고 자기 자신은 냉정하게 안 봐죠. 자기 도반들 망한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아는 어떤 속인들 망한 사람들 가만히 살펴봐요. 그 사람에게 나쁜 욕구가 있어요. 그 나쁜 욕구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해.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돈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남에게 나눠줘요. 돈이 있으면 남에게 나눠주고 어, 본인을 닮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게 중독이 돼서 바꿀 수가 없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주 학고방 같은 데에서 사시는데 굉장히 고달프게 사시는데 옛날에 줬던 사람 아무도 안 찾아.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욕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중독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욕구를 알아차리. 어, 욕구를 알아차릴 때, 음식을 씹을 때, 그 다음에 씹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씹고, 음식을 삼킬 때 삼키려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삼키며,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서 있으려는 욕구가 있고 서 있고, 팔을 뻗을 때 팔을 뻗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팔을 뻗고, 팔을 구부릴 때 구부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구부림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눈 하나 깜빡이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어디를 가고, 몸을 굴르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 전부 다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도 의도가 있고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서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이 예,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위가 일어날 때가 많은. 당연하죠. 왜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좀 빨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은 바이브레이션. 물질의 바이브레이션은 지수와 분사대는 거칠어서 우리가 지각하기가 쉬워요. 느낌의 바이브레이션도 거칠어서 지각하기 쉬워요. 생각 미세하지만 지각할 정도의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기했듯이 행과 그 다음에 심, 의도와 마음은 거의 수면 상태하고 바이브레이션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는 수면 상태하고 동등하고, 그 다음에 이 의도의 상태는 수면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면 상태에 가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알아차리게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 가운데 동중 화두를 든다라고 할 때 동중에도 화두가 트는지, 그 다음에 몽중에도 화두가 트는지, 숙면에도 화두가 트는지, 요거는 오음 가운데 행과 식을 알아차리는 관계가 바로 몽중과 그 다음에 숙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재우고 의식은 깨어 있는다. 자, 몸이 크게 두 가지인데 육체도 몸이라고 하고 심소, 수상행도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재우고 의식은 깨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의식의 상태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경험한 적 있나? 몸은 자는데 의식이 명료하다.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길게 안 해도 되는데 한 몇 초라도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수행을 가야겠다. 어느 쪽으로 지어가야겠다. 감이 오게 돼요. 음. 그 의도라고 하신 것이 재칠 말라심
하고 또 제8 아레아시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시행할 때는 너무 학문적으로 가지 말고 실천적인 부분. 여기에서 두 마리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쳐버려요. 두 마리 다 잡으려면. 여기에서는 2박 3일에서 오직 그 수행하는 테크닉, 방법론의 그 저기에서 그거를 습득해 놓고 나중에 그런 교리적인 것은 이제 강의 시간에 뭐 문자나 아니면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그런 것은 해 나가야 돼요. 말라야식 이거 설명하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까라 지혜롭게 마음이 집중이 돼야 돼. 막 여기저기 산만하게 흘러가지 말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그렇게 나가야 돼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인도 나라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음. 발바닥 뭐라 원래 아령이 뭐가 그렇게 망연하게. 음. 그 의도라의 바이브레이션이 순서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망연히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도를 보려고 여기를 찡그리면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식이 확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의식이 거칠어져 있어서 죽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렇죠. 몸은 재우고 의식은 깨어 있어라가 이 행과 식을 보는 데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빛도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는 반개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필요하면 눈도 거의 감다시피 하다 해도 좋아요. 그래서 거의 몸을 잠자는 상태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야 이 행이 의도가 보여요. 뭐 스님은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경행하도록 하겠습니다.